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야심한 시간. 네, 다들 힘 남아 있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는 용도사입니다. 팟캐스트 제작하는 붉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이제 출판 관계자시니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근데 붉은 PD님도 거의 준 관계자신 것 같아요. 아, 저요? 그런가? 네. 어쨌든 그래도 전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니. 그렇긴 하죠. 네. 뭐 저도 어떻게 관계자를 좀 껴주신다면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이렇게 얼짱거리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우리 용도사님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케터로 일하신 지 꽤 이제 좀 오래되셨고, 또 윤희님은 용도사님만큼은 아니셔도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출판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정말 좀 내 일 같다, 뭔가 좀 보람지다라고 했던 그런 계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으신 적이 있나요? 네, 뭐 저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제가 소개해야 되는 책인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러니까 내가 읽기도 너무 좋아. 뭐 그런 책. 정말 그런 책을 소개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일 때가 너무 이 일이 참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에 신 같은 책. 네네네. 지난주 네네네. 지난주 신편 꼭 들어보세요. 네. 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도 전면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제 홍보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통해서 누군가 그 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마케팅이 속았다 이런 경우도 사실 그런 피드백을 당연히 이제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 좋은 책 소개해줘서 뭐 제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너무 좋은 유익을 받았다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은 너무 뿌듯하죠. 네, 저는 그 정도. 네. 윤희님은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질문 잘못한 거네. 편집 일 하시잖아요. 예, 편집 일을 하는데 사실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들고 나온 책을 고른 이유도 사실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할 책을 고르게 된 거고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하게 됐고 이 일을 했던 것과 일을 하게 된 것은 사실 후회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하는데 다만 내가 재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편이고요. 감사한 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편집 일을 하면서 두 분 정도 제 머릿말에 제 이름을 실어주신 거 저자분이 저자분의 이름을 두 분 정도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다지 사실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사실 이렇게 정확히 막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많이 저를 신경 써주셔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씀들 해주시고 저자분들께 감사한 면이 이제 있을 때 그때 좀 많이 제가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윤희님이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그런 추세가 좀 생겨나는 것 같긴 해요. 작가들이 편집자들에게도 공을 돌리고 그리고 어떤 책들은 사실 그 편집자 이름을 같이 이렇게 마지막 그 뒷장에 뭐죠? 편애니 지은이 이런 거요? 판권면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지은이 엮으니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좀 편집자분들이 좀 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우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어요. 저희가 이 출판에 대한 이 질문을 드린 것도 오늘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책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희님이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책이죠?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철소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철소? 네. 이게
제목은 출판하는 마음이고요. 네. 예. 은유님이라는 작가분이 이렇게 각각의 일을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것들을 엮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은유님 같은 경우에는 쓰기의 말들 네, 대표적으로 요즘 그 책이 박보검이 효리네 음악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그 책이군요. 네. 초록색 표지. 네. 그리고 뭐 글쓰기 최전선 등으로 워낙 유명하신데 네. 그분이 이제 관련되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을 인터뷰해서 엮은 책인데 저는 그러니까 출판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그냥 단 하나예요. 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책은 진짜 팀플레이다.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뭐 좋은 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진짜 그 상황은 여러 가지고 책이 나오게 되는 어떤 스토리는 다 제각각이고, 어떤 출판 편집자를 만나냐에 따라 사실 같은 원고라도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구나를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을 진짜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질문하다가 이 책을 골랐는데 그리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저는 어쨌든 주로 이제 편집과 관련된 일을 했었지만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가게 될 때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이직을 하시나요? 예, 이직을 하게 됐는데. 네, 활짝 웃으시네요. 아 이거 의미심장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좋은 건 아니고 사실 네. 제가 막 원하는 분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책도 다양한 책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좀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직을 결심하기까지도 사실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들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직하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한 출판사에서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출판사에 계신 분들도 다 이직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뭐 여기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책을 만들기까지 책이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은유 작가님이 인터뷰하신 출판하는 마음 이 책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차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판 문학 편집자분 그리고 저자 또 역서인 경우에는 번역자분이 계시고요. 네. 또 이제 인문 편집자 한 분. 그러니까 아까는 문학 편집자였죠. 예, 처음에는 이제 워낙 베테랑하신 분을 편집한 거고 이제 인문 편집자는 이제 한 3-4년 정도 경력이 되신 네네. 분을 이제 인터뷰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이제 출판 제작 그러니까 이제 제본이라든지 네네네. 어떤 그 네. 제책이라든지 프로듀서죠. 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출판 제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마케터. 예, 책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면 그것들을 파는 이제 마케터 그리고 그 온라인 서점 MD라고 해서 주로 이제 책을 구매하는 경로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 서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게이기 때문에 상점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서점이 어떻게 이제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MD의 일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서점을 운영하신 분의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출판업이 아무래도 이제 좀 경력을 유지하기에 좀 오래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출판사에 오래 일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이제 사장님과 의견이 안 맞으면 이제 따로 이제 편집자분이 나와서 1인 출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1인 출판을 하신 분의 이야기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예, 이 책에 엮어서 굉장히 책이 어떻게 제작되고 좀 예, 나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딱 제목만 보고 봤을 때 그런 건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출판사 사장님들, 대표들만 쭉 실제로 그런 연재가 있었고요. 어떤 신문이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 딱 모아서 한 그런 그런 책이지 않나 해서 약간 막 까대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전에 그 JTBC에서 했던 전체 관람가라는 예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독들이 그것도 사실 좀 감독 이야기니까 좀 감독만 좀 약간 이렇게 조명받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감독님들을 모셔가지고 감독들이 단편 영화를 이제 찍게 해서 그 과정을 같이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작품도 보여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좋은 게 뭐였냐면 그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아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팀플레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화도 뭐 비슷한 거잖아요. 아 저거 하려면 반사판 들고 있는 조명 맡고 있는 조명 감독들, 촬영 감독, 또 스태프들 무수한 손길이 그렇게 막 정말 한데 어우러져서 그 촬영하는 그 광경들이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저도 목차를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출판 일을 하기 전에 팟캐스트를 굉장히 즐겨 들었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금책봐요? 금책봐. 당황하시네요. 당황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메비우스의 띠지라는 팟캐스트를 좋아했거든요. 그 제가 출판 일을 하기 전인데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예, 그분이 여기다 나오잖아요. 박태근. 박태근 MD님이죠. 네. 다갈라딘. 밝혀도 되나? 네. 밝혀도 되죠. 뭐.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네. 그분이 하시고 이제 몇 분들 나오셔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아 출판사에서 벌어진 일들이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출판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그 어떤 일은 어떤 거죠? 어떤 일은 이제는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몸을 떠세요? 아니 정말 감사한 곳이고요.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곳이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네. 일을 많이 잘 배웠던 것 같고. 아멘. 네. 실제로 그렇고, 네. 네. 아까 전 윤희님이 그 책에서 책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의 제 속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딱 이제 읽기 전에 되게 좀 출판 관련된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에 제가 좀 이제 어떻게든 이게 좀 얽혀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진짜 아까 유니님이 얘기하셨던 이 일을 내가 막 이런 사실 회의와 어떤 절망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이께서 쓰신 이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쪽 아래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는 9살 소년 앙뚜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스승 우류간 두 사람의 동행을 담은 작품이다. 시원한 풍경과 묵묵한 관계가 진한 여운을 남기는데 특히 앙뚜의 이 대사가 좋았다.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살면서 행하는 잡다한 일들을 해치우듯 살아가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한마디였다. 이 책을 쓰면서도 저 대사를 자주 생각했다. 원래도 책을 쓸 때만큼은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글은 너무도 깨끗한 거울 같아서 글 쓴 사람의 태도와 생각, 마음의 잡티까지 정직하게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딱 읽으니까 이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 관련돼도 사실은 이제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어떤 매개잖아요. 네. 되게 좋은 어떤 가치 있는 컨텐츠고, 근데 이 출판 쪽에서는 사실 또 두 얼굴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벌어지고 물론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최근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나? 이 생각이 확 이제 들면서 이 출판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이 지점을 딱 이 저자분이 딱 이렇게 짚고 있어서 물론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 인터뷰어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기에 담기지 않은 혹은 여기에는 한 줄로 담긴 그냥 이직했습니다라고 한 어떤 그런 거 사이에 엄청난 사실 뼈아픈 얘기들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이부 저자분이 노동자나 이 정말 이 취약계층이 고통당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한 분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그런 지점이 되게 빛이 나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그 사실은 마음을 다룬다는 게 기본적으로 출판 관련된 책 하면 되게 실용서 아니면은 출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사실은 그런 책이 되게 많은데 이 출판 관련된 관계자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되게 좀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책을 만난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윤희님이 이 책을 골라주신 게 되게 고마웠어요. 네. 또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기까지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 있을 거고 책을 좋아하던 어떤 일을 접하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 그 계기들을 그냥 알고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굉장히 뭔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어쨌든 이 출판 쪽의 어떤 일과 어떤 그런 쪽에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 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출판과 관련해서 어떤 게 어떤 능력과 어떤 자세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려면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상호 소통하는 게 진짜 출판사 안에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편집자와 디자이너 관계라든지 뭐 편집자와 마케터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 오는 각자의 입장의 차이점이 이제 이 책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보다 이제 빠르게 제품이 나와서 이제 프로모션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책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제 다양한 어쨌든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 수단이 필요로 한데 뭐 편집장에서는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출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또 마케터는 어려움을 겪고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뭐 표지라든지 내지라든지 어떤 편집자의 의도에 어쨌든 맞지, 그러니까 잘 안 맞고 저자와의 관계도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정말 책이 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우여곡절인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인쇄소에 가면 이제 그 다른 어떤 우선순위 때문에 제때 출간 날짜에 못 맞춘다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출판 환경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 그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나와서 사실 그런 환경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데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출판에 나도 좀 출판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되게 그런 분들께 또 가이드로서도 되게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요새는 어떤 직업군이 이제 노동 환경이 어떤지 이런 예를 들면 뭐 간호사에 관련된 좋은 책도 하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고 그런 방식으로 또 접근해도 이분이 이제 노동자를 많이 이제 인터뷰한 이제 분이기 때문에 출판인이라고 하는 이 노동이 현실이 어떤지를 또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이렇게 좀 정돈을 좀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제가 편집자가 아니어서 말이 되게 용어가 되게 잘 안 나오네요. 정돈을 되게 잘 해놔서 근데 그 행간이 읽힐 거예요 아마. 아 출판이라면 되게 어려움이 많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왜냐면 이직도 사실 너무 많고 그리고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마케터기 때문에 이 출판 마케터의 마음을 가장 뭐 그럴 수밖에 당연히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거의 진짜 제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분처럼 이제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진짜 완전히 이거 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출판 마케터로 정년 퇴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편집자 쪽은 사실은 이제 출판하면 편집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가장 그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마케터로 자기는 끝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싶다. 이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그 행간에 출판 이 노동 이 시장의 어려움과 이 즐거움과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그런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계속 이제 느껴져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저는 이 일을 그만둔다면 나중에는 꼭 책과 관련된 일을 하리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고 싶은 책을 내기 위해서 뭐 1인 출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책을 좋아하니까 책방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 막연하거든요. 사실 뭔가를 하기에 너무 막연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 뚜렷한 답이 생기지는 그렇죠. 않는데 사실 모든 일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꿈꿀 수 있고 이런 실제로 이러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어떤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실 책방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직접 부딪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모든 아이디어를
투자해서 막 새롭게 큐레이션을 하고 새롭게 꾸며도 사실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이제 흐름을 타고 잘 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 책이라고 가지고 있는 맥체가 어떤 상품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이제 출판하는 마음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책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출판하는 마음과 본질상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인쇄된 출판물이 사실 구텐베르크 이후로 이제 정말 이제 문화를 이루었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사고의 변화들을 갖고 온 게 사실인데 이제 다른 어떤 미디어 매체들에 대해서 사실 도전을 받고 있고 뭐 팟캐스트도 하나의 대안이고 뭐 영상은 특히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지식을 주는데 유용한 도구일 수 있고 물론 그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영상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인증을 받잖아요. ISBN도 찍히고 CIP 번호도 받고 이제 그럼으로써 공중에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다른 어떤 블로그 글들보다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어떻게든 이제 공증된 것이고 어느 정도의 출판사의 검증을 거쳐서 편집자가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는 도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한 어쨌든 저희 3명 다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 매개하는 컨텐츠 생산자로서 또 그 마음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책이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나중에 은유 작가님 개정판 내시면 팟캐스트 하는 마음 이러고 출판 팟캐스트, 책 팟캐스트 하는 마음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 인터뷰 해주시나요? 언젠가 이거 또 한다는 걸 아시면 언젠가 또 초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꿔야죠. 네. 전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여기에서 여러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출판 노동자분들이 같이 얘기하는 게 어떤 출판에 대한 어떤 그 교만 의식이라 할까? 일종의 우월감이나 그런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타파 같은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출판도 장사고 우리가 막 사실 되게 안 좋은 의미에서 막 폰팔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핸드폰 파는 그 청년들 사실 그 청년들도 작은 돈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핸드폰 그에는 되게 사기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이제 네이밍이 달리긴 했겠지만 사실 저는 책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스로를. 네. 그리고 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뭔가 막 고창하고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뭔가 막 진리를 드러내고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되게 좀 현실을 잘못 볼 수 있고 아직도 출판계에 사재기라든지 얼마 전에 그 음악계에도 지금 되게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음원 사재기. 예, 음원 1억 주면은 1위 멜론 1위 달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한테 뭐 몇 억이 뭐 이런 게 사실은 출판 쪽에도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이고 출판 쪽에 또 엄청난 사실은 출판 미투 운동도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여러 가지 노동권에 그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인터뷰로만 봤을 때는 되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시선과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그것을 좀 소박하고 투박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좀 얘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다는 차원이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좀 말을 보태고 싶은데요. 그 방금 용도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항상 생각했던 것 중에 불편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제가 불편했던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뭐지? 그 출판사들 뭐 주로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간혹 뭐랄까요? 좀 그런 저는 그 출판에 일종의 좀 사명의식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직업 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좀 과한 나머지 방금 장사라고 하셨는데 그걸 너무 많이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케이스의 어떤 출판 대표들은 좀 교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종교 특히 교회에서 많이 보는 그런 위압적인 목사들 있잖아요.
다를 바가 거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냐? 그런 경우가 물론 이제 제가 완벽한 인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뭐 직원들에게는 또는 뭐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말로 뱉은 그런 어떤 출중한 어떤 사명 혹은 이렇게 고양된 자기의 캐릭터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은근히 좀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건 사실 뭐 출판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약간 이 사명의식과 결합되는 그런 직업의 군이 있어요. 저도 어쨌든 좀 약간 시민단체 쪽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쪽도 뭐 가관입니다. 그런 거 막 온갖 일장 연설 다 하는데 직원들은 후드러 까고 막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너무 그런 좀 경도된 소명의식, 출판에 대한 소명의식은 되려 출판의 가치를 스스로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저도 결국엔 책이라는 이 제품 물성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할지를 잘 생각하는 게 출판에 있어서 처음 생각해야 될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뭐 편집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제작도 그렇고 유통되는 과정도 그렇고 마케팅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뭐 목표 그리고 이 책이 사람마다 다 어떤 책이 필요한지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쨌든 필요한 독자층들도 다 다르겠지만 결국 이 출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이 무엇인지 책의 물성이 뭐고 결국에는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저희도 컨텐츠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 박수가 나옵니다. 네. 물성이 참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출판 이런 감이 없을 때는 그냥 책은 오롯이 작가의 것이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이 물성을 쥐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 엮여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독서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도 우리의 독서를 좀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한 가지만 더 좀 보태자면 이제 여기서 출판을 둘러싼 저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서점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실 모든 이제 직종의 노동자들을 다 이제 불러오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냥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냥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물류 쪽 일을 하시는 분 노동자분이 왜냐면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에게 막 두 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신 이런 책은 너무 싫은 책인 거예요. 그치. 예, 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사실 정말 몸이 그 사실 이제 뼈와 몸과 이런 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거를 박스채 나르고 예를 들면 이 책을 뭐 초판을 3,000불 찍었다 2,000불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날라드잖아요. 다 날라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영업부든 편집부든 책을 이렇게 편집을 따다다다다닥 하고 출고 입력을 컴퓨터로 따다다다다닥 하고 그러면 그거 전표 출력해서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내 손으로 다 포장하고 눈으로 체크하고 하는 것은 다 물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업부 일을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고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제가 겸손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그분들 책 내용 모르시죠. 모르고 책 별로 안 좋아하세요. 책 내용을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그냥 이 책이 잘 나가는지 이거 정말 안 두꺼운지 무겁지 않은지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어느 측면에서 또 책의 되게 본질에 아까 물성 얘기하셨어요. 문득 생각난 건데 그런 데까지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야 이 출판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마케터 쪽으로 많이 기울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런 루틴이라든지 그런 어떤 몸으로 하는 이런 손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경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이제 밸런스라든지 여러 이제 입장은 필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그런 이제 좀 물류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여기 꼭 실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그쪽에 관심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비단 출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물류 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해 있어요. 그분들의 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노동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빚을 지고 있죠. 속히 좀 물류와 관련된 모든 그 노동자 분들의 좀 처우가 좀 많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네, 그런 바람을 또 같이 담아봅니다. 책에 처음에 보니까 저희들이 했었던 은유가 된 독자의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책은 생각이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알베르토 방구엘. 예, 알베르토 방구엘 저희 했었잖아요. 네네. 그 여기 이제 또 출판 마케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다른 분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출판업 직종 자체가 너무 수명이 짧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얘기하거든요. 신간의 수명이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이제 끝나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짧아진다. 근데 저는요 이제 SNS 마케팅도 해보고 하니까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렇지. 1주, 2주 안에 이게 승부를 못 보고 반짝을 안 하면 나오니까 또 2주, 3주 지나잖아요. 띄우려고 하고 유료 광고 이런 거를 걸어도 안 돼요. 안 나가요. 그게 정말 되게 SNS가 되게 획일적인 어떤 그 채널 알고리즘으로 확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좀 단점이 그런 어떤 책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물류 얘기하셨지만 천천히 좀 여러 책들을 이렇게 숙고하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사실 마케터는 그 안에서 또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빠르게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사실 이게 좀 딜레마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씁쓸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게 수명이 짧아지고 직종도 그렇고 신간의 수명 짧아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얘기 살짝 했었는데 뭐 사람들 한국인 독서 되게 안 한다 올해 뭐 최저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이 출판사의 책임인 것 같고요. 출판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팟캐스트도 이제 이제 매체 그 사람들 그걸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 게 아니고 다른 플랫폼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판사가 좀 더 약간 그 젊게 그렇게 사람들이 읽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종이책 하는 출판하는 분들이 좀 따라와야 된다 이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 이제 유튜브로 진출하는 건가요? 뭐 언젠가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진출하는 날 알려주십시오. 새 옷과 새 신발을 좀 사고. 저희도 어쨌든 거의 40회 가까이 이제 이걸 저희가 해봤잖아요. 저 솔직한 이야기 저도 좀 해보자면 이 다운로드 수 이런 걸 저희가 쭉 보면 솔직히 유명하고 좀 이런 저자 혹은 그런 잘 나가는 책들을 다뤘을 때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 다운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유명한 책, 신간, 주목받을 만한 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저희 팟캐스트 좀 뜨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의 고민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책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부합하려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진주처럼 그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발굴하는 것도 좀 사실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중요한 아주 우리 출판의 어떤 우리 팟캐스트의 네. 앞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네요. 결국에는 이 팟캐스트가 결국에는 마케터의 일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좋은 책을 발굴해서 네. 이제 정말 이게 획일화된 어떤 베스트셀러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취향이 반영되고 사실 모든 책은 다 독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저희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의 저자분 김용규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양립주의. 네. 저희 되게 잘 뜨고 팟캐스트도 아주 좋은 질적으로 좋은 컨텐츠도 계속 다루고. 그래서 저 다음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저자 좀 많이 안 고르더라도 제 취향이 반영된 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약간 선전포고처럼 들리는데 각오해 막 이런 것처럼. 네. 정말 책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책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단 어떤 단순히 책에 대한 덕후가 되겠다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책을 좀 사랑하는 사람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긴 하지만 네. 정말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은유 작가님이 인터뷰한 출판계의 노동자들 인터뷰한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